확인 설명 이제 섭니다. 확인 설명. 일단 볼게요. 설명서가 법정 서식이랬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고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명서의 구성을 먼저 보면 이 설명서는 일단 그 위에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는데 이걸 우리 보통 그냥 표현하자면 표지라고 일단 불러요. 여기는 확인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쭉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기억하실 건 등기 권리증 있죠. 등기 권리증 권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때 이 등기 권리증이 근거 자료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적냐면 자료 요구, 아까 불응 있잖아요. 자료 요구 불응할 때 설명해주고 설명서에 쓴다 그랬죠. 그 자료 요구 불응 시 기재하는 란입니다. 이가. 그리고 이 확인 설명 자료 란이 있고, 그 밑에 뭐냐면 1 해가지고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나와요. 이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떤 거냐면 그 항목이 지금 이제 설명 서식이 이제 바뀔 건데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이게 1번부터 총 원래는 13개, 14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13개였는데 15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인데 기본 확인 사항은 어떤 거냐면, 이해를 하실 때 공부 있죠, 공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 아니면 지적공부 대장이 있죠.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걸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합니다. 기본 확인 사항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10번부터 14번까지인데 여기 있는 항목들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 이게 아까 보셨던 실제 상한이 있었죠. 실제 상한이 뭐였어요? 자료 요구의 범위였죠. 그러니까 묻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는 항목은 하고 물어요. 그게 뭐라고? 실제 상한이고, 그게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료 요구의 범위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특히 요건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상환이라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이까지만 기억해요. 그리고 상태가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외 시설물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문 있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것들이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환경 1조 뭐 소음 진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보수예요. 중개 보수. 보수가 15번 항목인데, 그러니까 보시면 중개 보수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죠. 예.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수에 관한 내용,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은 실가 기준일까요? 예정가 기준일까요? 예정가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 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설명서를 작성하는 때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니까 실제 거래가를 알까 모를까? 실제 거래 그 가격은 알아요. 실제 거래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정가 기준이 아니고 설명한 내용을 뭐라고? 서면화 시킨 게 설명서예요. 아까 설명은 언제 이루어졌죠? 중개완성 시, 중개완성 전이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설명서에 나오는 금액도 뭐다? 실가가 아니고 예정가 기준이다. 실가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설명서. 그러면 설명서 기재 항목을 보면 설명서 기재 항목은 자, 첫 번째 1식부터 있잖아요. 4식까지 모든 서식에 다 나온다. 이게 뭐야? 공통기재입니다. 공통기재사항은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지금 밑에 보이시죠? 이건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중개사무 표시,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수수료, 조세, 거래 예정 금액까지 이 6개 항목은 모든 서식에 나와요. 여기 있죠. 1식, 2식, 3식, 4식, 아시 모든 서식에 요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의계약할 건 이거죠. 두 번째. 모든 서식이 아니고 1식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암기해야 됩니다. 1식에만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의 차이를 묻는데 비주거용 건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상가를 분양할 때 도배해서 분양을 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1조 소음 진동인데 단란 주점에 가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아시죠?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입지 가운데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도 어디에? 주거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요것도 어디에서? 단독이니까 주택 중에서도 뭐만 있을까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함될까 제외될까? 제외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요거 비선호시설인데 비선호시설 뭐 화장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선호시설은 1식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3식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묻기를 비주거용 건물의 확인 설명서를 묻거든요.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2식에는 없어요. 1식과 3식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1식에만 있는 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1, 2, 3식에 있는데 4식에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공입지입니다. 토공입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과 입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1, 2, 3식에는 나오는데 어디는 없어? 4식에는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4식에 없는 거 토공입지.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몰라도 요 1번하고 2번은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서에 관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대상물이 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계약의 종류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다? 조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뭐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또 혹은 주거용 건물에 그죠?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설명서 작성하는 경우다 그럴 때는 조세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둔다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외되는 거,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재 항목별 특징, 기본 확인 사항은 1번부터 9번까지죠. 그 중에 1번에 즉 표시에 관한 내용에 보니까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건 체크하세요. 건물의 방향 있죠. 건물의 방향입니다. 주실, 그러니까 주택은 주실 방향이에요. 안방. 거실 있죠. 그리고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 그리고 부당한 표시 광고할 때 방향이 몇 도 이상이면 부당한 표시예요. 90도. 알겠죠? 90도 이상이면 방향을 잘못 광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권리는 등기상 증명 쓰고 자 3번 요거 별표하시고 이게 이제 추가될 내용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그 입법 예고 안에 있던 건데 아직까지 확정 공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 대통령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히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3번 임대차 확인 사항 해가지고 있습니다. 뭐 항목은 보셔야 돼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 다음에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 세출, 최우선 변제금,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민간 임대 등록 여부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원래 이번에 권리에 있던 항목인데 3번으로 이제 따로 분리된 거야. 그래서 임대차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경우는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3번에 있는 항목들은 다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하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권고 뒤에다가 의무라고 적어볼까요? 누구? 개공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있죠? 이거 혹시 그 전세 계약하고 할 때 우리 보셨죠? 이거 보증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가 죠 보증에 가입하라고요. 그리고 서명란에 보면 지금 3번에 임대차 확인사항 있죠? 이걸 확인 설명을 했고 들었다라는 사실을 서명 날인입니다. 또는입니까? 미십니까? 이거는 또는입니다. 이거는 확인이에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들었다, 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토공은 거기 보니까 확인 방식이 몇 개 있습니까? 번호가 몇 개 있죠? 네, 요거 4개입니다. 토공은 자 토공만 한번 언급해 보면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토공은 일단 몇 식이 없어요? 4식에는 없어요. 그리고 토공은 임대차 경우에는 임대차 생략 가능입니다. 생략 가능. 그리고 토공은 확인 방식이 기본 확인 사항이죠. 기본 확인 사항이고 확인 방식이 몇 개 있더라?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시군조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OX. X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가 아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한다. 여기 두 개까지는 주로 나왔어요. 자주 나와요. 특히 이거, 시군조례, 그리고 토공에 관한 기본 공부가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요거. 그리고 공부상,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 여부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 등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요. 그런데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지금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이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입니다. 공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 방식이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는데 요 2개까지는 종종 나옵니다. 뭘 가지고 확인하는 이렇게 시군조례하고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렇게 종합 정보망이라고도 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고 지금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거기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가 나오고 6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경비실 관리 주체 끊을까요? 여기는 원래 있던 거고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관리비의 금액, 포함 비목, 부과 방식 해가지고 이 3가지가 아셨죠? 즉 관리에 관한 사항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 사실은 이번에 그 개정 그 안에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택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하면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그죠? 임대차 신고하는데 규정이 뭐죠? 금액이 6,030초가죠. 6,030초가의 경우에만 신고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신고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월세를 얼마 나고 차임을 30만 하고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을 관리비 명목을 받는 거야. 혹시 그렇죠? 그 원룸 같은 거 보셨죠? 뭐 차임은 30만 원인데 관리비 뭐 별도 해가지고 20만 원, 뭐 10만 원, 뭐 그게 막 있어요. 뭐 인터넷 등 비용 뭐 20만 원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더 받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관리비 금액이 얼마고 거기 포함되는 비목이 어떤 게 있는지 관리비를 직접 부과한지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요 부과 방식까지 해가지고
신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 설명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일식과 삼식인데 반경 몇 킬로? 1km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9번에 조세 나오죠. 조세 딱 그러면 항상 취득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취득과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항목은 취득 관련 조세요. 취득 관련 조세니까 그러면 보유세라든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 사항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리고 세율이라 할 때는 계약적 세율인데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면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여 설명해야 된다.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설명해주고 돈 받는 사람 있죠?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계략적 세율입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는 뭐라고? 제외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조세 항목을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갑니다. 세부 확인 사항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그랬는데 요 기재 항목에서 자 두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있죠. 경공매 특이사항 기재하고 건저당 채권 채권 삭제하세요. 이게 있었다가 빠졌어요. 지금 새로 아니 세 개 다 말고 건저당 채권 최고액만. 예. 이것도 약간 애매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건저당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외 권리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뭐라 되어 있었냐면 건저당 채권 최고액을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기재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저당이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안에 나와야 되는데 건저당 채권 최고액은 또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적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따로 규정을 없애버리고 건저당 채권 최고액의 규정을 삭제시켰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지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건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개업 공인계산은 뭐만 설명하면 돼요? 그렇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왜? 등기부상에 나오는 건 채권 최고액이지 피담보 채무액이 아니거든요. 건저당은 계속적 거래니까 얼마를 갖고 얼마가 남았어요 라는 말을 신뢰를 못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다?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까지만 설명하면 되고 피담보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뭐 시험 나오면 되겠죠. 거기까지.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외 시설물의 상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밖에 시설물이다 할 때 조금 주의하실 건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따라 가지고 기재 사항이 달라요. 상업용은 오수정화시설 용량만 기재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공업용은요. 전기 용량하고 용수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공장 입지를 따질 때 있잖아요. 공장 입지. 공장 입지를 고려할 때 물이 중요하죠. 용수시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기 용량하고 용수시설이 들어가요. 전기 용량도 그 허용되는 킬로와트가 있죠.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하고 용도 따라 가지고 인입선에서 그 전기 용량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까지. 자, 제가 아까 상태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상태가 항목이 2개입니다. 이거 2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봐요. 벽면, 바닥면, 도배 등 내외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 거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가 내외 시설물 상태가 아니에요. 별개 상태예요. 별개예요. 별개. 이해하겠죠? 그런데 묶어 나와요. 벽면, 바닥면, 도배 등 내외 시설물 상태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내외 시설물 상태 중에 벽면, 바닥면, 도배가 들어있지 않아요. 별개예요. 별개.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어디가 틀렸는지.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일시가만 있고 넘어가요. 자, 가시면 14번. 현장 안내인데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현장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이라면 뭘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신분 고지. 그러니까 신분 고지 이게 뭡니까? 사전 고지 의무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그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그 다음에 아까 세율은 계략적 세율이었죠. 중개 보수에 보시면
산출 내역 앞에 뭐 붙었어요? 정확한 산출 내역이에요. 정확한 산출 내역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실가 기준입니까? 예정가 기준입니까? 예정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25조 2는 소유자 등 확인, 즉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25조 3에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사항이 신설되었죠. 언제?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체납 조세에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에 뭐 기재 등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치 문제거든요. 어떤 일치를 묻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기본적 사항 나와요. 자, 일단 어디에 기본적 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 사항에 첫 번째, 그죠? 이거 표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항을 표시 기본적 사항은 어떤 게 들어 있느냐 이걸 표시 사항이라고도 하는데, 지적 공부와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면 보면 조사 확인 방식이 공부사항의 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공부사항의 조사가 대표적으로 항목이 뭐냐? 표시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까지 해가지고 일단 요 세 가지가 주 확인 사항입니다. 표시라고 할 때는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묻는데, 토지의 표시 사항은 뭘 통해서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건물은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물의 표시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란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상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장과 도면이 나오면 그 고유등록 사항을 주로 묻게 되는데, 대장의 고유등록 사항 가운데 가장 주된 게 뭐겠어요? 대장 딱 그러면 면적입니다. 그리고 도면 그러면 경계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면적 대장, 그러니까 대장상 고유등록 사항을 할 때 갑자기 경계가 튀어나온다든지, 도면을 통해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적이 뭐 준말이에요? 토지 면적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뭐다? 대장 고유등록, 경계는 도면상 이렇게. 요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일치했을 때 우선순위를 물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표시사항보다, 즉 면적이 주로 나오는데 등기부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불일치합니다. 그럼 뭐가 우선할까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면요, 실제가 우선합니다. 실제 우선순위, 요거 표시에 관한 사항의 우선순위 종종 묻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등기부죠. 주의하실 건 소유권 등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권리증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닙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등기부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고, 그러면 등기부 사항에 대표적으로 표시 그러면 면적이고요. 권리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자 혹은 소유자 인척사항.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합니다.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상 소유자 하셨죠? 그리고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달라요. 누구랑? 실제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표시에 관한 사항이 우선순위, 권리에 관한 우선순위. 요거 기억하시고,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보셨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뿐만 아니라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게 몇 개 있었죠? 예.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 관련 법률인지,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인지도 구분을 해 두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뭐냐, 그리고 현장 답사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보통 토지의 지세랑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 요 두 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토지의 지세와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다.
지세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뭘까요? 지세, 경사도. 땅의 경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지형도입니다. 등고선 나타나는 도면이 있죠. 등고선이 나타나는 도면이 지형도인데 등고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등고선 간의 간격이 짧으면 급경사죠. 넓으면 완경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사를 지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지적 공부에 지형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형도가 안 들어가요. 대장 4개, 도면 2개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이 좌표 등록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적 공부잖아. 여기서 지형도는 없어. 그러니까 지형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세는 뭘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지적 공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형도가 공부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확인 내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58페이지에 소재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재지 그러면 토지의 소재지는 뭘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번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하느냐, 이 일치를 묻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소재지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지번까지 확인해야 한다,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 명동으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명동 몇 번지. 지금은 또 뭐 도로명 나오겠죠. 예, 도로명. 아, 저는 사실은 그거 어느 분이 그랬더라. 도로명을 되게 진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도로명을 알면, 택배 기사님도 그러대요. 도로명을 알면 찾기가 엄청 쉽대요. 무슨 길 딱 그러면 거기에서 몇 번째 이렇게 찾는 방식이 있대. 그래서 무슨 길 몇 번째 그러면 그 길에서 몇 번째 칸 몇 번째 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대요. 몇 번째 그러면, 그죠? 막 다르대. 여기 있다가 27이 여기 있는데 28은 저쪽에 있고 막 이럴 때 달라지는데, 도로명이 편하다네요. 저는 간판 바꾸려고 일부러 한 줄 알았어.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명이 그 장소를 찾기가 쉽대요. 저는 여전히 지번이 더 좋지만, 어쨌든 어떤 항목을 뭘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는지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토지는 대장을 통해서 지번까지. 건물은요, 대지 지번을 기재하는데 건물이 여러 동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옥 번호까지. 구분 소유 건물은 동호수까지. 밑에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실제 시험 나왔었던 건데 어떻게 나왔냐면, 거래 대상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 지번을 기재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요. 대표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아니고 뭐라고?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번을 모두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제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면적은 대장이죠.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층별로 되어 있고. 자, 밑에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환지 예정지 있죠. 체크하시고. 환지 예정지의 경우는 누구랑 계약할까요? 종전 토지 소유자와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지의 경우에 계약 대상 목적물은 환지입니까? 종전 토지입니까? 네, 종전 토지입니다. 실제 소유권 넘어오는 건 종전 토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수자가 인수하는 건 뭐예요? 환지 면적이죠.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기준 면적은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끊어서 딱 잘라 놓으니까.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면적 모두입니다. 모두. 그런데 설명서에는 뭐만 나와요? 전용 면적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편을 가셔가지고 그 세 번째 점이 있죠. 세 번째 점. 대장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달라요. 뭐가 기준이다? 대장상 면적에 의하고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지목입니다. 3번에 지목은 뭘 통해서? 지목은 보시는 것처럼 대장과 도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불일치하면요,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은 정식 명칭 그대로죠. 도면은요, 부호로 표기합니다. 지목이 몇 개 있습니까? 28목이죠. 28개 목이 있는데 시험에는 꼭 나오죠.
지적법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러면 지목이 부호로 표기할 때 28목 가운데 24개, 4개는 다르죠. 원래 기본적으로 첫 음절입니다. 근데 4개는 뭐다? 차 음절, 둘째 음절을 부호로 하죠. 그게 뭐더라? 차장 천원 해가지고 차가 뭐요? 차, 장, 공장, 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공은 아니죠. 자, 지목은 꼭 하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는 지금 뭐 설명이 좀 많지만 기억하실 건 간단해요. 경계는 4개만 알면 돼요. 경계 딱 그러면 첫 번째, 경계 설명서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면 실제가 우선합니까? 공부가 우선합니까? 표시사항의 불일치. 그러면 실제가 우선합니까? 공부가 우선합니까? 실제, 아셨죠? 실제.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이겁니다. 경계. 뭐다 기준? 실제가 아니라 도면상 경계 기준. 이게 딱 그죠? 포인트. 그죠? 그러니까 경계라는 경계의 정의가 뭡니까? 청량에 의하여 획정하여 등록한 선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 돼 있죠. 그러니까 경계는 기본적으로 청량에 의해 가지고 딱 끈 선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경계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지상에 구현된 담장 구가 아니고 뭐라고?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있죠. 언제? 경계는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할 때 기점을 잘못 잡으면 측량 자체가 오류가 생기죠. 그런 경우는 뭐다? 사실상의 경계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다?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고, 그리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개공에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현황 청량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매수인에게는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사전 확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하고 나머지는 XXX 하면 돼요. 인정 안 합니다. 자, 요거 사전 확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왜 가끔 나오냐면 권리는 달라요. 권리관계는 매수인에게는 사전 확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개공이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물건에 대해서 전혀 확인 안 했어요. 등기부도 안 떼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대신에 매도인이 뭐뭐 하더라 아셨죠? 뭐뭐라 하더라 라는 사실 그대로 전달했고 등기부성 열람조차도 없이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긴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개공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공이 확인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죠. 그냥 매도인이 뭐뭐를 하는데 그냥 그걸로 계약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요? 매수인에게는 사전 확인 의무가 있어요. 매수인에게도 승관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아셨죠?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자신이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중개를 했는데요. 중개를 의뢰했건 말았건 아셨죠? 우리가 금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시는 거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도 보호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게 언제 사건인지 아세요? 자유당 시절에 박인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수 이게 수상가 이름인데 박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남자도 그렇게 했지만 여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복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나 봐요. 이 사람이 해군 중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해군 제복이 멋있잖아. 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잡혔냐면 혼인 빙자 간음죄로 걸렸어요. 그 상대방 여자가 지금은 사문화된 없었잖아요, 그죠? 혼민 간음죄가 없잖아요. 그게 왜 이게 없었냐면 혼민 간음죄 걸렸죠. 그러면 법정에서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대.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나오면 결혼 안 해. 그러면 일사부질이 걸려요. 같은 죄로 동일하게 두 번 처벌할 수가 없어. 뭔 말이죠? 그래서 혼민죄가 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사라졌는데 그때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보니까
이 옛날에 전화번호 뭐 수첩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하고 딱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명문가 집안에 딸들은 다 거기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확인했죠. 확인하니까 다 모른대. 이 사람은 전혀 알지는 못한대.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했던 얘기 겁니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정도는 법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완전 떠들썩했었다고 뭐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법 공간 보통 이야기가 나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아셨죠? 그러니까 매수인도 뭐라고? 사전 확인 의무 있어요. 근데 경계는요. 사전 확인 의무가 없다. 그것만. 그리고 요 밑에서 두 번째 점 뭐냐면 자, 공간정보 구축 예전에 지적법상에서 분할의 절차를 거치고 뭐냐면 분필 등기를 했을 때 분할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할의 절차 없이 분필 등기만으로 분할의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요? 안 봐도 돼? 제가는 이렇게 가지만 혼자 공부하실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따박따박.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지세 6번, 7번 있습니다. 자, 그 항목 가운데 지세는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방향도요. 건물의 현장 확인돼 있죠. 두 개 체크하시고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도 해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5번에 관리에서 그죠? 관리에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두 번째 줄에 주거되죠. 관리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금액, 포함 비목, 부과 방식이 나온다. 그리고 등기부 기재 사항이 나오는데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고 등기부입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순서 첫 번째가 권리의 진정성입니다. 자, 권리의 진정성 여부인데 우리가 권리관계를 확인하잖아요. 이건 매도 의뢰일까요? 매수 의뢰일까요? 매도 매수. 그렇지. 팔러 온 사람한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네 거냐예요. 그럼 사러 온 사람은요? 돈 있냐 이겁니다. 돈. 팔러 온 사람은 네 끼가. 사러 온 사람은 돈 있나? 아시죠? 물론 이제 돈 있나라고 물으면 기분 나쁘겠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 매수 시에 우선 확인 사항도 아셔야 돼요. 자, 매도 의뢰 시 우선 확인 사항이 뭐라고? 권리. 매수 시는요. 목적, 자금이에요. 목적과 자금이에요. 자, 첫 번째 권리의 진정성 여부다 그럴 때 거기에 체크하면 돼요. 주민등록증 보입니까? 주민등록증과 뭐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한다고. X입니다.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 하셨죠? 등기부 사항의 내용의 대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만으로 하셨죠? 그 의무를 다했다 볼 수 없고 뭐까지?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승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러면 첫 번째. 진짜 네 건지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사자가 대리인일 때요. 당사자가 대리인일 때. 대리는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왔던 예를 보면, 거래당사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어디서? X입니다. 대리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확인 방식도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직권진을 확인했어. 그러면 자기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세 번째가 처분 능력이에요. 처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때 기억할 건 그죠?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이라고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자,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리권만 있기 때문에 누구랑 계약하라고? 그 있죠. 동그라미 B에 두 번째 줄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누구랑 계약한다고?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년.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라든지 대표 처분권 유무를 뭘 통해서? 법인 등기상 정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 처분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한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의 처분권을 제한시킵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돼?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이해하겠죠?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등기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처분했는데, 아셨죠? 처분했는데 나중에 그 법인이 그런 거죠. 대표의 처분권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계약은 무효라고. 이해됩니까? 그걸 무효를 주장하려면 뭐 돼 있어야 돼? 법인 등기부에 대표 처분권 자체가 제한된다는 사실이 등기돼 있어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 편입에 대해서 주무관청 허가, 이해관계인 동의를 요하는데 이해가 보이시죠?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 대지를 처분하는 경우랑 빌려주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달라요. 처분은요, 문체부 장관의 허가사항이죠. 빌려줄 때는 시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가 밑에 하나만 더 적을까요? 향교재산도 적어놔요. 향교. 지역 향교 있잖아요. 향교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도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향교재산. 예전에는 이런 지문까지도 넓게 좀 나왔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참고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재산의 이제 처분 능력까지 확인했으니까 네 번째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리고 총유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지분의 인정 유무를 따져봐야 되고, 그죠? 공유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대신에 공유물 자체가 되면요, 전원 동의입니다. 합유는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합유 지분이든 합유물이든 뭐다? 전원 동의를 요합니다. 그죠? 전원 동의를 요하고, 그리고 총유의 경우는 지분 자체가 없죠. 그리고 총유물 자체가 되면 뭐다?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거 박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 경우니까 문중재산을 문중대표가 임의로 처분했어요. 그런데 문중종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이 대표적 경우가 뭐냐면 문중대표가 문중 그 뭐라 해야 되지? 선산이죠. 문중에 속하는 산에 임야에다가 분묘 설치를 허용을 했어요. 분묘 설치를 허용했을 때 이 자체가 문중종의 결의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분묘 설치는 처분행위라고 보거든요. 임야에다가 그죠? 이미 문중 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산에다가 문중 대표가 자기 아셨죠? 아는 사람한테 분묘를 설치를 허용한 거야. 분묘 설치를 하게 했을 때 이때 문중종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다면 문중 대표가 허용한 이 분묘 설치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 이해하겠죠? 분묘 설치는 처분행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기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확인할 수 없는 권리들이 지문에 나오고 등기의 순위도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동구는요? 동구. 같은 구에는 권리 순위는 그건 뭐 동순별접이라고도 기억하되, 동구는 순위 하셨죠? 별구는요? 접수번호. 근데 하나 주의하셨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하셨죠? 권리를 갑구, 얼구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접수 일자별로 나열 정리한다. 이게 개공이 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갑구사항, 을구사항 구분 안 한다고요. 뭐를 가지고? 접수 일자별로. 이야기했죠? 접수 일자별로 나열 정리한다.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분석의 기본 틀이에요. 갑구사항은, 을구사항은 아닙니다. 아셨죠? 접수 일자별로 혼합해서 나열 정리한다. 혼합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셔가지고 어딨냐면 62페이지에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그럼 설명서가 나오면 항상 뭘 제가 말씀드렸냐면 주거용인지 즉 용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 방식이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를 보셔야 돼요. 가요. 자, 주거용 건물입니다. 기억.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맞죠? 제외한다. 기억 맞고. 면.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죠? 디귿. 중개 대상물에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어요? 고지받은 사항을 적어요? 고지받은 사항.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분묘 기지권 가겠습니다.